영화계의 큰별고 강수연의 장례가 나흘간의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는 영화인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에게 남편이나 자식이 있어 쉬는 날 함께 집에 있었더라면 더욱 빨리 처치를 받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인이 과거 진행했던 인터뷰의 내용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강수연은 당시 인터뷰에서 먼저 일찍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살면서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부러웠어요. 여자한테 자식이란 일생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어릴 때는 40 될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회가 없어지는 걸 상상 못했죠. 이제는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점점 눈에 보이는 게 많아져 결혼이 힘들어요. 친구가 많은 건 좋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적인 빈 곳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수연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강수연의 영화인장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동우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된 것인데요.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강수연은 부산영화제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예술적 완성도 이외에는 어떠한 외압도 영화 선정에 개입할 수 없다라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수연은 말 못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김 전 이사장은 편지에서 저와 강수연은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불명예스럽게 나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수연은 사임 이후 어머님까지 타계하시면서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 병원에 들락거리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4년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단해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던 압구정동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고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땐 화색도 좋았고 건강해 보였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 전 이사장은 강수연이 가족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전했습니다. 강수연은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과 큰오빠를 모시고 누이 동생을 이끌면서 가장으로 힘들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큰오빠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몇 달씩 머물면서 아이의 정착까지 생각했습니다. 강수연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지도 33년이 됐습니다. 당신은 21살부터 월드스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강수연의 멍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에 있었던 침몰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제 지원금은 대폭 삭감됐고 집행위원장이 교체되는 파문을 겪었습니다. 강수연은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임명돼 이른바 다이빙벨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독단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으며 2년 만인 2017년 자진 사퇴했습니다. 영화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고인을 향한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이 뒤늦게 밝힌 미담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연과 절친했던 윤영미 아나운서는 단골 식당 주인에게 들었다면서 강수연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종종 술을 마시던 식당이 장마로 물이 차 보일러가 고장나 주인이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수연 그녀가 들어와 연유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비 600만 원을 헌사했습니다. 듣기론 그녀도 당시 넉넉하지 않은 사정에 온 가족을 부양하는 자리에 있었다는데 참 통 크고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강수연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우광훈 다큐멘터리 감독과 강수연의 일화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수연은 2004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 감독을 한 술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낯선 사람에게 우 감독이 기획 중인 단편 영화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동석자는 우 감독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면서 들었으나 강수연은 독특하고 좋네. 이 아이 잘 될 아이니까 빨리 지갑 털어. 나중에 후회 말고 라며 투자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강수연이 100만 원, 동석자가 100만 원을 내놨고
단숨에 제작비 200만 원이 마련됐습니다. 우 감독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갑 털린 분은 모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이후 시사회까지 하고 뒤풀이 비용까지 내주셨습니다. 라고 강수연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강수연은 후배 배우도 살뜰히 챙기는 온정 넘치는 선배였습니다. 강수연과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안현홍은 SNS에 촬영장에서도 늘 편안하게 대해주고 나처럼 새카만 후배도 항상 따뜻하게 챙겨줬던 언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언니와 같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했던 건 저의 자랑거리 중 첫 번째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여인천하에서 강수연의 가마꾼을 연기했던 엑스트라 배우도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뉴스 댓글을 통해 제가 2001년 엑스트라 할 때 여인천하 나왔을 때 강수연 배우가 연기한 난정이의 가마꾼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가마꾼들 수고하신다고 흰 봉투로 10만 원씩 넣으셔서 4명에게 직접 주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일 끝나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수연의 사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의학 전문 출신 방송인 홍해걸인데요. 우선 홍해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수연의 사인에 대해 추측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홍해걸은 강수연은 뇌출혈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의심된다며 강수연 씨는 쓰러지기 전 두통을 반나절 이상 앓았다더라고요. 본인이 과거 겪었던 두통이 아니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두통이 생기면 경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갈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강수연은 왜 숨졌나였던 것입니다. 이에 홍해걸이 강수연을 이용해 조회수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홍해걸은 영상 제목을 강수연 별세의 원인과 대책으로 바꾼 뒤 제목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팬들에겐 다소 무례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대중을 상대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예민하게 정서를 살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 상한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는 사과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홍해걸이 충분히 논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었다는 점, 고 강수연의 장례식 진행 중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높은 조회수를 노렸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화인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강수연을 월드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시시바지,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연출한 임권택 감독도 아내와 함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임 감독은 너무 슬퍼 할 말이 없습니다. 살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 아깝습니다. 워낙 영리한 배우라 숱한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지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수연이라는 좋은 배우를 만나 제 영화가 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배우입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봉준호 감독은 몇 달 전에도 만나 뵀는데 실감이 안 납니다. 종종 뵙고 이야기도 길게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빈소의 영정사진도 영화 촬영 소품같이 느껴질 정도로 실감이 안 납니다. 라며 애통해 했습니다. 이어 배우 이병헌, 고수, 김혜수, 한예리, 문소리, 예지원, 김윤진 등이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또한 배우 안성기, 엄앵란,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마동석, 강동원, 김보성 등의 조화도 자리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스타들과 대중들이 추모의 마음을 SNS에 담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연은 나이가 들어서도 연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20대 때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걸 해내면 아이를 먹는 배우가 근사한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걸 하면 아역에 머물러 있다고 욕을 먹고 어른스러운 걸 하면 어린애가 왜 저런 걸 하냐고 욕을 먹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지금 성인기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편하네요. 저는 정말 늙어서까지
배우를 하고 싶어요. 영화 집으로의 할머니 역할을 할 정도까지 하면 좋겠어요. 그전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마더 이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지금을 잘 보내야 좋은 여배우로 늙어가는 행운이 있지 않겠어요. 연기 잘하는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예쁜 할머니 배우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밝힌 고인은 너무 이른 나이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하늘에서의 무대에서 부디 못다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